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원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 2분 나오셨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된 좌석 배치 순서대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은 핵심 공약 소개와 공약 검증,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토론 3차례와 상호 자유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주제를 벗어난 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들이 발언 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공개홀 중앙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모든 토론은 시간 총량제로 운영이 됩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 후보가 발언할 때마다 시간이 차감됩니다. 후보들께서는 시간을 잘 배분해서 토론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출마의 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제주도민 여러분. 과거 서귀포에 번영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현재 서귀포는 매우 암울합니다. 서귀포의 성장 발전이 될 수 있는 제2공항 발표가 난 지 벌써 이제 9년째 접어듭니다만은 현재까지 갈등만 커지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도 매우 어렵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년 동안이 잃어버린 시간이다. 허송세월 8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교체가 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꽃피는 4월에 서귀포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후보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위성곤입니다. 제76주기 4.3 추념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동안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애써주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채꽃 흐드러진 계절의 봄은 왔으나 아직 마음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제주의 봄, 서귀포의 봄을 위해서 또 뛰겠습니다. 저 위성곤,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실력으로 서귀포를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생을 지키고 서귀포를 키우겠습니다.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공약을 소개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요.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자와 상호 토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각 후보들에게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표한 공약 이외에 후보자의 다른 공약이나 정책 토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약이나 정책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비방, 인신공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성곤 후보로부터 공약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검증된 일꾼 서귀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안심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도의 상급병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필수 중증의료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것은 서귀포 의료원 내 관련되어진 담당 전문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문의를 조속히 배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서귀포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급병원 지정과 서귀포 내 연계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어르신 요양병원을 만들겠습니다. 1차 산업 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농사철입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마다 농부들이 걱정합니다. 올해 소득은 괜찮을까? 올해 가격은 괜찮을까? 그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농업수입 재해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제주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제주 감귤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관리하는 관리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상가를 다니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힘들다고 합니다. 당장 어떻게 경기를 부양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당과 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와 저금리 대안대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건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은 시간 총량제로 운영이 됩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각각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후보가 발언할 때마다 시간이 차감되니까요. 후보들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유 후보님. 제2공항이 공약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2공항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공항의 지금 현재적 과제는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나게 되어지면 제주도의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 풀어가겠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서귀포 분들은 60%가 제2공항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유 후보께서도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준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셈이죠. 그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서귀포의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2공항은 공약이 없습니다. 벌써 제2공항이 만들어졌으면은, 착공을 했으면은 우리 내년에 개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귀포의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서민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지난 20대, 21대에도 역시 제2공항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뭘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매일 선심성으로 이렇게 상가 임대를 어떻게 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당장 계세요? 어려운 부분들은 후보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8년의 시간 동안에 국회의원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서귀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시적이고 선심성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지난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난 8년 동안도 같은 얘기를 했죠. 앞으로 언제 또 이렇게 또 추진하겠습니까? 이제 기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가덕도는 아시다시피 저희보다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문정부에 됐었고, 제주 제2공항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됐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금년도 말에 이제 착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들썩들썩 한다라고 합니다. 서귀포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게 벌써 들썩들썩한다는 얘기는 착공했으면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건설업이다 뭐다라고 기본 계획도 하면서 수립이 안 됐는데 지금 무슨 굉장히 서귀포 경제가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두 분 다 남으셨거든요. 공항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공항을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보면 물론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저도 책임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8년의 과정은 원희룡 도정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제 기본 계획을 고시하셨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철 후보님, 대통령은 왜 기본 계획 고시를 안 하시는 거죠? 역시 오늘도 우리 위 후보께서는 서귀포 지역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뽑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남 탓합니다. 이제까지 3번의 토론회 중에서 늘 남 탓합니다. 원도정 탓하고 윤석열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서귀포 지역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결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제2공항만 가지고 모든 토론을 하시고 공항팔이 그만하십시오. 고기철 후보님. 지금 당장 대파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 후보님, 공항 제가 오늘 8이라뇨. 서귀포 향토시장 갔더니 3,000원 공항 하더라고요. 8이라뇨. 예. 공항 8이라뇨. 공항팔이에서 표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찬성률이 높다고. 그렇게 해서 서귀포 시민의 시민들이 염원입니다. 염원. 공항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서귀포 시민들이 염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 시민들의 염원을 폄훼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항 8이가 됩니까? 서귀포 시민들이 염원인데 이 부분을 공항 8이라고 그렇게 폄훼하고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제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 고향이 네? 제주입니다. 고향을 떠난 시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고향 떠났다고 해서 고향을 생각 안 합니까? 네, 두 후보 모두 시간이 조금씩 남으셨는데요. 예, 그 예.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해주셨으면 제가 좀 얘기를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서귀포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료 체계를 개선을 위해서 상급병원이 지정돼야 되는데 상급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상급병원 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권역 분리를 해주지도 않고 법안에도 그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제주의 의료 현실에서 상급병원 지정은 무엇보다 필요한데 우리 고기철 후보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급병원에 관련된 노력은 제가 왜 합니까?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성근 의원께서 하셔야죠. 아니, 본인이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 8년 동안에 특히 문정부 때 지금 5년이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셔야죠.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저였으면 하겠습니다. 그 고기철 후보는 행정 경험을 30년 이상 갖고 계시면서 법률로 정해진 것과 그리고 행정행위로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법률의 의거에서는 행정행위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니까 대통령께 말씀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이 약속 좀 지켜주세요. 그걸 모두 저의 책임으로 떠넘기면 그게 만족하십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죠? 늘 어떻게 보게 되면 중앙정부 탓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금 탓이 아니라 지금 정부 2년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 뭐 하셨습니까? 그거 대답하셔야죠. 그 지난 27일 토론회에서 그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200만석 항공 좌석 감소와 관련되어서 제가 허위 주장을 했다고 그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허위였죠? 주절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말씀하십시오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 이미 나온 대로였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예요? 저희들이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거네요? 그 사실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00만석이 감소했고 서귀포에 관광객 수입이 2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200억은 감소됐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기면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책임은 예. 지시겠습니까? 책임 지시겠어요? 시간 잡아요. 제가 그 책임 말씀하는데 시간 잡아주십시오. 예, 제가 그 책임은 우리 윤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공항사에서 항공수에 따라서 네.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두 분 다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두 분 다 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고기철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네. 예. 이제 저희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제2공에 대한 조기 착공입니다. 공항 운영을 위해서 공항공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모든 절차를 관장토록 하고 공항공사 운영 수익을 서귀포의 성장과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귀포 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무려 1만 4천 명 정도가 원정 진료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귀포 헬스케어 시티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형병원에 분원을 설치하고 각 지역마다 공공요양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유 후보가 오랫동안의 농수산 위에 계셨지만은 발의하지 못했던 감귤 산업법 이걸 통해서 감귤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청 유치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서귀포가 관광도시로 다시 명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광청을 유치하고 강정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서귀포 원더심으로 불러들여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합해형 관광 레저 도시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정을 통해서 서귀포의 지정을 받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끝나셨죠? 이어서 고기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1대1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위성곤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추진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 후보는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고 관광청 관련해서 그 질문을 드리면 관광청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진 관광청이 설립되려면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안을. 그런데 제출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제조할 때 아닙니까? 고기철 후보님. 관광청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우리 위 후보 시간에 위 후보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에 서귀포가 관광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광청을 공약을 걸었습니까? 문정부에서 혹시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 이걸 발의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윤 정부 공약 사항입니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3년이 남았어요. 예. 근데 지금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 했습니까?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관광청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정과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추진 의지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서귀포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십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귀포 헬스케어 시티에 대형 병원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병원에 분원이 유치가 되게 되면은 잠깐만요.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질문했으니까 대형 병원에 분원을 유치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좋은 의사들이 어떤 분원을 유치합니까? 대형 병원의 분원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중에 특정한 병원을 헬스케어 시티에 분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저의 시간이 제가 국회의원 되게 되면은 4년 동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촉도 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직은 못합니다. 아직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요. 말씀을 시청자들에게 드려야죠. 제가 그 말씀 안 위협한테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위협한테는 그 말씀을 드릴 리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우리 위협처럼 뭐 약학대학도 요즘 유치가 안 돼 있는데 추진한다고만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분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했던 골든타임, 그러니까 위급 환자, 중증 환자를 거기에서 우선 치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 병원과 관련돼서는 헬스케어타가 처음 추진되었을 때 서울대학교 노인병원이 오기로 했고 서울 컨소시엄과 논의를 했었지만 쉽지 않은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고기철 후보에게 여쭤봤던 것은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 놓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그 골든타임과 관련되어진 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과 관련돼서는 제가 각종 토론회에서 얘기를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이제 공약으로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못하고 계세요. 무슨 내용을 숙지 못한다는 거죠? 골든타임을 말씀 한번 놓치는 해보십시오. 예.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아십니까? 아니, 그 사례가 저희 어머니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뭐가 아니, 중요합니까? 아니, 거기에. 구체적으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의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그것에 대안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공약 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겠다 이런 건 공약이 아니잖아요. 현황은 저희 어머니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10건이고 네. 20건이 중요합니까? 생명은 단 한 건도 중요한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안타까운 대해서. 부분이 네. 아니라 생명은 단 한 예. 건도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하면 700건에서 800건 정도의 매해 서귀포 의료원에서 전원되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한 20% 정도가 뇌경색 환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환자들이 카테터라든가 카테터에 있는 뇌혈전을 제거하면 되어지는 수술만 받아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걸 알아봤더니 관련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사를 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는 공약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께서는 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뇌혈전 수술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근데 의사가 없다. 근데 지난 시간 뭐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8년 계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후보가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국회의원들 하신 분들은 자기가 공약을 잘했다. 나 이거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 후보께서는 공약을 지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다, 뭐하다라고 하면서 현황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개선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서귀포의 의료 혁신을 위해서 280병상을 400병상으로 55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되어진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당선시켜 주신다면 정말 제주시로 골든타임을 줘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님의 어머님 같은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급성기 병원이 서귀포 의료원에 이제 증축된다라고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연말에 이게 완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유 후보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정에 가게 되면은 민간 협력병원이 있는데 의사를 현재도 못 구하고 있어요. 제발 좋은 의사를 구해서 급성기 병원이 제대로 이제 원활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가 도입이 되고 그 최저가격이 보장되어서 소득이 안정되어진다면
농민들의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 농산물 유통공사의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귤의 경쟁력,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내겠습니다. 고기철 후보 시간 잠깐 남으셨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성훈 후보의 공약 사항 중에 관광청이 있었죠? 관광청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관광청 필요합니다. 관광이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성훈 후보의 재임 시간에는 관광청을 발의하거나 도입하겠다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은 후보가 주제에 대한 입장을 1분씩 발표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현안을 주제로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두 후보 모두에게 각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지역 총 생산에서 1차 산업 비중이 11%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농작물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 값이 오르면서 농민들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고 밭작물 등이 이제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격이 폭락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 작물의 개발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귤 산업 육성법을 만들겠습니다. 고품질의 감귤이 생산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정책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물류비라든가 경감보전 우리 감귤이 경감보전 작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농가 경영비가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선주라든가 선과장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 확대를 해서 농촌의 일손을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건 후보의 차례입니다. 1분입니다. 네. 저는 지난 8년 동안 국회 농해수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농업인과 농어민을 대변하고 지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많은 성과도 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그리고 농업 수입 보장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려놓은 농사용 전기요금 반값으로 낮추겠습니다. 면세유 공급은 2배로 늘리겠습니다. 성목이식, 타협백 지원, 배수 개선 등 고품질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감귤이 더욱더 고품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녀에게서 뺏어간 수산직불금을 되찾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해녀에게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으로 해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해녀지원법을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1차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두 후보 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각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순서에 따라서 위성건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기철 후보에게 이제 우리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비상품 감귤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지금 적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비상품 감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 지역에 있었던 이렇게 가공 공장도 이제 폐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비상품 감귤도 제대로 가공이 되어서 이렇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비상품 감귤에 이제 그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당 키로에 얼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성군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난번부터 이제 농사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아버지 쫓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은 공직 생활하고 대학 다니느라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는 바람에 농사 짓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니, 우리 그 위성군 후보께서는 6년 동안 농해수위 계셨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많이 아는데, 전 사실은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 방향은 알죠.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치안 관련에 오래 있었는데 우리 서귀포에 지구대 파출소가 몇 개죠? 아니 지금은 감귤갈 1차 아니, 산업 모르지 관련 않습니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 후보님 모르죠?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엉뚱한 게 아니라 적어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번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8년 동안에. 아니 계속 서귀포에 살아왔으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죠. 아니 제주에 제가 모르는 부분을 그렇게 상대방이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모르는 게 너무 당당한 것 좋은 같아요. 정책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모르는 게 그리고 너무 위성훈 후보께서는 지난 농해수위 시간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비상품 감귤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시면은 그 대책을 만드시고 제도화하셔야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하셨는지. 모르는 게 너무 당당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 최대 현안이죠. 감귤 산업은. 그리고 거기서 비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비상품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상품 가격에 영향이 미쳐서 농가 수익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답변은 생각합니다. 드렸습니다. 예. 이 후보님 답변 드렸습니다. 예, 저는 비상품 처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감귤의 10%에서 20% 정도가 비상품 감귤입니다. 그 비상품 감귤이 지금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비상품 처리도 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품위별로 수매해서 맞춤형 전략의 가공식품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귤의 전체적인 비상품 처리를 해내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상물류비 관련해서 질문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위성군 후보께서는 늘 보면은 참 현황과 문제점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가 되었는지 부분은 잘 말씀을 안 하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그 신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현안이라는 것을 파악되어질 때 대책을 마련하고 후보님, 그 상황에서 위 후보님, 준비를 하는 것이죠. 8년이 시간입니다. 8년이 시간.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답을 주셔야죠. 경찰청장님을 하셨던 고기철 후보께서는 32년 동안 대한민국의 범죄자를 모두 잡으셨습니까? 네, 두 분이 지금 1차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질의를 그 분야에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필요하시다고 하시고 해상운송비를 네, 말씀하십시오. 감귤진흥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고 후보께서는 해상물류비, 해상운송비 지원이 법적 근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가요? 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의무화된 부분이 없다. 뭐 직접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패널을 보시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269조에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법 32조에 엄연하게 지원 근거가 존재합니다. 사실 인정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임의적 조항입니다. 임의적 맞죠? 조항은 예. 임의적 조항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이고요. 일반적으로 법률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어렵죠. 강제 조항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감귤산업진흥법을 만들면은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요. 그러면
의무 조항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위 후보께서는 그런 해상원 노력을 안 성비를 하셨잖아요. 해상원 아니 송비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돼서 선발전 촉진법입니까? 우리 전문가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도 물류비 지원금가 있지요. 근데 제주도가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네. 뭐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네.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배우시려고요, 것은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법을 고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도서지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물 건너가는데 바다 건너가는데 해상 물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 제가 해- 얘기하는 거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고 법률적 근거가 그러니까 없어서 법률적인 근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상물류비를 우리 고기철 위후보께서 후보께서는 지난 뭐라고 8년 동안에 말씀하시냐면 법을 고치면 감귤진흥법을 되시죠. 만들어 네, 이렇게 두 분이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네. 예, 말씀을 제대로 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감귤진흥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성산에 나는 월동무는 월동무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정에 나는 마늘은 마늘법을 만들어서 해상운송비를 처리해야 됩니까? 해상운송비는 모든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감귤진흥법만 가지고는 이건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이 지난번에 우리 전체 생산량 중에서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99%죠? 예, 예. 그러면은 몇 프로요? 99%. 아니 틀렸습니까 또? 99.8%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99%와 너무 99.8%. 아, 예, 제가 실력이 없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감귤이 서귀포 감귤, 제주도 감귤이 대한민국의 감귤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늘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전체의 어떤 90% 이상의 생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대표적인 부분을 감귤산업진흥법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요. 그 말씀입니다. 네, 두 분 다 시간이 조금씩 남으셨습니다. 그 네. 감귤의 이제 수출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귤 수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기철 후보는 어떤 문제를 보십니까? 수출과 말씀하십시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잘 배우겠습니다. 네, 제가 가르쳐 드리죠. 감귤 수출은 그 비상품을 처리하는 대책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고급 품위의 최고급 품질을 최고급 시장에 내놓는 전략으로 바꾼다라면 충분히 감귤의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고기철 후보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찬성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선과장 그리고 어선주에는 막대한 지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선주들이 대책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귀포의 핵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론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안 해요. 어떻게 이게 서귀포의 국회의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 토론 시간입니다. 네,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불균형이 심한데요. 교육과 의료, 복지 등 각종 인프라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서귀포시의 완벽한 부활이 필요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거기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으로 행정시 체제로 서귀포가 운영되었습니다. 책임자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귀포의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뽑는 시장, 내 손으로 뽑는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해나갑니다. 행정시가 출발하면서 행정 불이익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로 인해서
그 인구 편차에 따라서 예산 분배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구 중심으로 제주를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제 공공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유치화됩니다. 7대 선도 프로젝트 제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신산업 성장 동력 만들어야 됩니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해서 서귀포의 지역균형 발전을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고기철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지역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불균형은 결국은 산남과 삼북의 불균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의료일 겁니다. 서귀포는 대학병원도 없지요. 두 번째는 교육일 겁니다. 대학,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관문, 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도 5개가 서귀포에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균형 발전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시티의 대형 병원을 유치하고 공항을 조기 착공토록 하여서 산남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주제로 해서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전과 같고요. 두 후보께 각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건 아시죠?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죠. 상인들을 만나면 상인들께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돈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실제 상업 활동을 하고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요.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유는 알고 있는데 현실은 알고 있는데 답은 저하고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거 이 정도 가지고 일리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근데 예산의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펀더멘털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유승훈 후보께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 저는 지역 경제가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늘 공항하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만났더니 이구동성으로 공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론이 60%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하셔야죠. 그걸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무슨 민생회복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탐나는 점 말씀하시게 되면 전 인정합니다. 근데 동의하십니까? 큰 거 없이 인정한다는 얘기죠. 동의가 아니고 큰 거 없이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땜질식이에요. 임시적입니다. 아니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납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고기철 후보님, 공항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몇 년 정도 후에 착공되어집니까? 실제. 늘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가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대답 안 하겠지. 한번 제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으신 분한테 제가 굳이 얘기를 합니까? 가덕도를 보십시오. 가덕도 보십시오. 가덕도 찬성하셨죠? 근데 왜 제주 제2공항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내년에 개항되겠으면 그 사이에 서귀포 경제가 와글와글 했을 겁니다. 건설업이다 뭐다 유통이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거 방치하셨잖아요. 두 분이 다 대답을 안 하고 계신데요. 토론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두 분 다 방치한 남았습니다. 적이 없고요. 공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고기철 후보는 지금 현안에 대해서, 서귀포의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냥 공항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공항이. 지금 당장 우리 서민들께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세요. 서귀포 시민 60%가 이 발언을 인정 안 하실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발언을 모두가 인정하고요. 물론 60%가 공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추진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식으로 고기철 후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상호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시간이 조금씩 남으셨습니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기철 후보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답 말씀을 안 하시니까. 불균형 해소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7대 그 선도 프로젝트 JDC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시행이 JDC가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집니다. 그때 7가지 선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말씀드렸듯이 5개가 서귀포입니다.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안 근데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쪽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도시도 마찬가지고 대학 들어왔습니까? 예래동 휴양 주거용 단지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서귀포 관광명은 세운교 다리만 만들어져 있고요. 헬스케어 시티에 지금 뭐 최초의 어떤 목적대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는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못했지 않습니까? 약학대학 뭐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우리 서귀포에 있어서 민주당 24년의 시간하고 일치합니다. 민주당 정부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하에서 못하셨어요.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요. 못했던 겁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24년 동안에 못했는데 그리고 위성군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냥 던지는 거는 고기철 후보가 던지는 것 같고요.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왜 멈춰서게 됐죠? 말씀하십시오. 결국은 그 당시에 법률적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와 JDC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그 책임자들이 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아닌가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그 일들을 해낸 거예요. 헬스케어타운. 왜 지금 추진이 안 되어지는 겁니까? 안 되어지는 이유 혹시 아세요? 말씀하십시오.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관심이 없는 거죠. 그 현황이 중요합니까?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4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헬스케어 타운의 핵심적 역할이었던 영리병원과 관련되어서 원희룡 지사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그저 그냥 위성군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 못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지요. 일을 하다 보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전혀 모르잖아요, 현안을. 감귤도 몰라, 도대체 헬스케어 타운도 몰라,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도 몰라, 뭐 의료의 골든타임을 왜 놓치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해결하겠다고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초보 대통령. 저는 늘 대통령께서는 우리 위 후보 권력 노릇만 하시고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듯이 고기철 후보도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항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앞서 얘기한 제2공공기관 이전에 혁신도시에 들어왔던 것처럼 서귀포에 다시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관들이 지금 지방화시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우리 서귀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분산형 에너지 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들을 가지고 서귀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귀포의 지역균형적 발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관련되어진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균형 발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균형 발전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년 동안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게 되면은 아까 여러 가지 현황들은 잘 아세요. 헬스케어 시티라든가 예래동이라든가 그러면은 그걸 감시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늘 보게 되면은 우리 위성권 후보께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늘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원도정이 이제 제2공항을 방치했다라고 하지 않나. 윤석열 정부의 뭐 항공기 아까 있었습니다만은 좌석 감소가 정부 탓으로 돌려요. 항공사의 자체 결정인데. 농산물 해상 운송비도 규제부 때문에 못 준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8년 동안 국회의원이면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으면은 본인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늘 남 탓합니다. 중앙정부 탓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고기철 후보는 항공사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국토부의 운항시각 정책위원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항공기의 슬롯을 결정합니다. 그 슬롯이 결정되어지면 항공 편수가 결정되어집니다. 편수가 결정되어지면 좌석수가 결정이 되죠. 항공사 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의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민간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쥐락펴락이 가능합니까? 민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국토부야 정책 의지를 가지고 관련 위원회에서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성권 후보는 시간이 다 아니 되셨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이 제기했는데 언론에 네. 정정보도 요청해 보셨습니까? 고기철 후보께서도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현안 질문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우선 1분입니다. 고기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 계획이 빠르게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등 해소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서귀포공항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서귀포 분들은 우리 공항이다, 내 공항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주공항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과 서귀포시에 지원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공항이고 우리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조기 착공이 답입니다. 갈등 해소의 분명한 방안입니다. 네. 다음은 위성권 후보의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 1분입니다. 공항은 필요하고 추진돼야 됩니다. 현재 제2공항은 법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고시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제주의 시간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공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호보다는 실천적 전략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제2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공항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 찬반단체,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공항을 정치에 이용해서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갈등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항 파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주제로 해서 두 분이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각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위성곤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고기철 후보님, 지난 토론회에서 그 공항기본계획과 관련돼서 27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요약본을 읽었느냐 했는데 그게 기본계획 맞습니까? 그때 제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네. 네, 손으로 들었죠. 예, 27페이지라고 해서. 27페이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요약본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죠. 아, 그래요? 예. 27페이지가 맞습니까? 요약본입니까? 아니면 그게 원본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가져갔습니다만은. 아니, 아니, 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요약본이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27페이지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7페이지죠. 예, 예, 기본 계획입니다. 예, 기본계획. 예, 아닙니다. 예. 그게 기본계획 아니 요약본입니까? 요약본이 아닙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네.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네, 보고 나와 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원본이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혹시? 그때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 그게 원본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약본이가 물으니까 요약본이 아니고 예? 마신 기본계획 2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기본계획이 27페이지가 맞냐고요. 아니 5조에서 7조 정도 들어가는 예산의 기본계획이 27페이지짜리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5조가 아니고요. 예. 예, 6조 7천억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물론 예, 묻는 문맥에 대해서 예. 그리고 지난 확인해 봤더니 어쨌든 4년 동안에 때문에 2조 이상 더 늘어났어요. 예, 확인해 봤더니 1625페이지짜리더라고요. 그런데 27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저한테 예? 기본 계획을 읽어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읽어보셨습니까? 요약본 읽어봤습니다. 요약본밖에 안 읽으셨잖아요. 그럼 1625페이지짜리 읽어보셨습니까? 아 저는 안 읽어보셨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읽지 않았다고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기본 계획안 27페이지에도 안 보셨지 않습니까? 27페이지는 봤습니다. 그 이후에. 아, 그 후에 네. 보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죠.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본 계획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본 말씀하십시오. 계획과 예. 관련돼서. 기본 계획에 정상적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앞서도 여쭤봤던 네. 사항인데요. 네. 그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기본 계획 안에 정상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걸린 착공까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읽어보시 안 하셨잖아요. 7년입니다. 7년. 7년요? 아무리 빨라도 빨리 해도 7년입니다. 착공까지 7년 걸려요? 아닙니다. 완공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기본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한 추진이라는 게 결국 2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완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착공까지는 모르셨잖아요. 물어보면 답도 못 하시고. 완공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착공을 말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착공을 여쭤봤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네, 네. 두 분이 아니, 그럼- 이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네, 조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십시오. 종합보고서도 읽어보시지 않으시고. 제가 말씀을 그러면서- 드렸습니다. 예, 일단 그 문제는 이제 그만하시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문제죠.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아니, 드렸고요. 그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저보고 우리 읽지 않았다고 공박하셨던 분이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공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용을 중요한 문제인 제가 거죠. 무슨 내용을 모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읽어보셨으면은 그 제2공항의 주차장 면적수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네. 아까 실천적 전략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실천적 전략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게 되어지면 실제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탁회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원탁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랑요, 네, 도의회랑요. 말씀하십시오. 찬반단체 말씀하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이게 찬반이 대립된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 책임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다시 원탁회의 얘기를 합니다. 찬반단체를 다시 마주 앉아서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갈등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게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갈등을 더 깊게 만들어서 결국은 공항을 좌초시키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아니 시간을 좀 아껴야 돼서. 그러면 예. 긍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전 시간을 좀 아껴야 돼서 말씀하십시오. 예. 하고 싶은 말씀. 상호 토론의 시간이니까요. 두 분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유권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유승균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 시청자께서는 보시면서 판단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이 없습니다. 20대, 21대. 그리고 이번에도 없지요. 근데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는데 뭐 하셨습니까? 11월 달에 보시면 2020년 11월 달에 가덕도에 가서는 공항을 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가덕도가 오랜만에 착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대합실을 이미 공모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계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환경부도 한번 보십시오. 전략영향 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보완 반려됐는데 아무런 입장 표명 안 했어요. 대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 찾아가서 따지거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성군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탁회의를 또 거론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전 대체 모르겠습니다. 네, 위성권 후보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략 네. 환경영 평가가 이제 보류되어진 것을 그러면 정치가 나서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자들이 결정한 것을 뒤집어야 됩니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런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 평가는 과학적 영역이고 객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가 받아들이고 다시 보완 요청을 해서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잘 모르시고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망가집니다. 고기철 후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과학자가 나선 부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제가 그 입장 됐으면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했을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었으면은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산의 제2공항은 과학적으로 공항에 관련된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른 곳을 다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17개인가의 중요한 사항을 요소를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곳이 성산입니다. 근데 어디 제주공항을 어떻게 하자, 무슨 정석공항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이거 왜 안 합니까? 환경부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것을 바꿔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재차 다시 보완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그 고시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건 행정의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그 고기철 후보께서는 청장이실 때 이렇게 막 바꾸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뭐 안 되면은 또 절차를 말씀하시네요. 아니,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검토해달라고 왜 얘기는 못합니까? 가슴이 절절하게 되면은 제주에 서귀포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위성권 후보 시간 좀 남으셨습니다. 기본계획안이 27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1652페이지나 되어지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그 뭐 사과나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또 거기 안에 포함되어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협의기간에 따라 설계 변경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2년이 소요된다는 분명한 문구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못다 하신 이야기는 상호 토론에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각각 5분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잘 배분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고기철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유 후보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토론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체 찬성하게 되면 의지를 좀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손잡고 공동성명을 합시다. 서귀포 시민들한테.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시죠? 공동성명은 결국은 한 편을 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갈등을 관리하는 데 매우 어려워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공항은 기본계획이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놓이게 되는데 대화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죠. 고기철 후보는 반대단체 한 번도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도 그렇고 찬반 단체가 만나면 갈등이 더 불거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당원성이 가장 중요하죠. 서로의 견해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토론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죠. 8년 지나도 역시 이제 찬반 단체의 의견을 듣고 원탁해야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참 tak하십니다. 네, 상호 자유 토론이니까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상호 자유 토론입니까? 주도권 토론이 아니고? 네, 상호 자유 토론입니다. 예. 네. 앞서 어떤 노력을 하시냐? 저는 국회에서 공항 관련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항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기철 후보는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고기철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3 76주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에 봤더니 대통령께서 불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불참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 예산 반영을 아까 공항에 관련된 예산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 혹시 예산을 직접적으로 정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왔는데 그걸 본인께서 찬성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상임위 안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될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 잘하셨고요. 근데 네. 제가 풀 말씀. 그 정도 대통령 부분은 불참에 저도 했을 대해서,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4.3에 불참하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불참하고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왜 불참하신답니까? 그것에 대한 고기철 후보의 입장은 또 뭐죠? 안타깝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밖에 없습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54 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타깝습니다. 오셔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도 2년 연속 불참을 하고 국민의힘은 4.3 폄훼 발언 인사 3명을 공천을 하고 도대체 그 국민의힘은 부분도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공천을 취소를 해달라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저 얘기하십시오, 저 얘기. 선거 등록 마지막이래요. 저 얘기 제가 4.3에 대해서 말씀처럼 뭐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자꾸 중앙에 얘기하지 마시고 고기철이가 4.3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현안이니까 현안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현안에 4.3은 대해서. 4.3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때문에 제주도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4.3이고요. 그럼 고기철이 어떤 거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그 두 분이 각각 지금 3분 정도씩 남으셨는데요. 각자 다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 두 분 다 이제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마무리하실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간 잘 활용하시기 이게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그 4.3 폄훼 인사, 4.3 관련 처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처벌이 형사처벌입니까? 민사에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형사처벌도 이제 염두에 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 안 된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이죠. 법률은 예고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위법성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있어야만이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습니까?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아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들렸습니까? 저는 제 그렇게 말씀이 들었습니다. 예. 오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은 분명하게 국가진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객관적 기준을 정할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상 보고서를 위해를 가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한규 후보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기철 후보처럼 그 폄훼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처벌해야죠. 70년 동안, 76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프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을 쓰라리게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 위 후보님, 전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 후보님 국회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해결을 못했어요. 명확성의 원칙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그거에 명확히 할 텐데 주장을 해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뭐를 만들어서 그것부터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은 4.3을 화해와 상생 쪽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기조인데 자꾸 정쟁화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를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그걸 먼저 해소하세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법을 만들자고 동의하시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제 76주기를 맞이한 저는 유족들과 아까 희생자들은 분명히 말씀을 어떤 드렸습니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동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지난해 거리의 현수막에 어떤 것들이 걸렸습니까? 지난해 태영호, 김재원, 국민의힘 전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도 태영호는 공천을 받아서 버젓이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국회 입성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최소한의 공감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은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희생자가 있습니다. 우리 위 후보 가족 중에 희생자가 있습니까? 제가 더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제주도 사람이에요. 저희 마을에 95명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 앞에도 있고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더 공감합니다. 누가 더 공감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죠. 충분히 그 고후보의 아픔도 알겠지만 저도 그만큼 쓰라린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주경찰청장 재직 시 제가 진상규명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경찰 문서고를 제가 다 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지침을 주었어요. 왜냐? 저도 그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고기철 후보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대파 한 단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4.3 말씀을 하시다가 또 대파 나오십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지금 가장 최대 국민적 관심사가 대파값이 얼마냐입니다.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시장은 얼마일까? 시장에 갔더니 얼마였습니까? 시장도 다녀오셨을 텐데 고기철 후보는. 말씀하십시오. 4.3 말씀을 하시다가 밀리니까 지금 대파 쪽으로 돌아섰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대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대파 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한 단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물가가 올라서 대파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다. 그런데 대파를 가격을 올릴 방안을 말씀하시면 도대체 우리 시민들 그러면은 걱정이 많습니다. 내릴 방안 갖고 오셨습니까? 그냥 숫자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과 그 상인들, 소상공인들은 힘들다. 그 힘든 거를 정부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고기철 후보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네. 네, 18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따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 아닙니다. 순서로 이 부분은 다음 순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할 시간인데요.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건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TV토론 잘 보셨습니까? 서귀포의 현안과 현실을 누가 더 잘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2공항의 문제 해법을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항 문제 잘 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아파하는 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이 진정 아파하는 부분에 더 힘을 쓰고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이자료 감면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저 위성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쌓아온 경력과 쌓아온 능력과 쌓아온 경험을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더 간곡히,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고기철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늘 현상은 잘합니다. 근데 그에 대책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게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은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공항만 말씀드린다고 뭐라 그러시는데 공항이 만들어졌으면 벌써 서귀포 경기는 내년에 개항됩니다만은 벌써 서귀포 경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떠나는데 돌아오는 그런 서귀포, 살아보고 싶은 서귀포, 떠나지 않는 서귀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교체를 해야만이 서귀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서귀포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교체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 간 정책과 공약을 좀 더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누가 서귀포시 국회의원의 적임자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본투표 날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